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예, 오늘은 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을 이제 볼 건데 어떤 각을 볼 거냐면 직선과 직선, 그다음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을 볼 겁니다. 그러면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은 봤는데 하나 남은 건 뭘까? 평면과 평면이겠죠? 그럼 평면과 평면에 대한 각은 언제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그렇지 않고요. 요건 다다음 시간쯤에 따로 좀 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직선과 직선, 두 직선, 그다음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LM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 LM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위치 관계 뭐가 있었지?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었죠. 그쵸? 한 평면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 평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행한 경우에도 한 평면 위에서의 그쵸? 이야기였었죠. 근데 한 평면에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했었고 요렇게 그쵸?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눴었지. 근데 그중에서 요 경우하고 요 경우만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행한 것은 아무리 연장을 해도 만나지가 않잖아. 그래서 각이 그냥 그쵸? 평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그냥 180도 쭉 평행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 경우와 요 경우만 우리가 이야기를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죠. 교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 요게 이제 L이라고 하고 요걸 M이라고 할 때 L과 M 사이의 각은요. 여기 있는 예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사실 이제 이 각도 있죠. 그쵸? 이 각도 있는데 이것은 둔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진 않고요. 우리는 예각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L과 M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L이고요. 요게 M이라고 봤을 때, 요 L과 M이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 평면에 M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L이 이렇게 쭉 떠 있는 겁니다, 위에. 그 둘은 이제 뭐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꼬인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 하나의 직선을요, 한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을 자, 평행 이동합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 두 직선을 만나게 해요. 얘를 이제 쭉 평행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쭉 해서 이 평면으로 내립니다. 이 평면으로 이 직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럼 L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만나게 되죠. 그쵸? 만나게 됐으니까 그때 다시 1번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만나게 되면 예각으로 정의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예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평행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 직선 L을 M과 만날 수 있도록 평행 이동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DC가 자, 이거죠. DC가 AF와 요거네요. 이루는 각을 한번 볼 건데 지금 두 개는 꼬여 있죠? 그쵸? 만나지 않고 꼬여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 평행 이동을 시키자라는 거죠. 뭐 DC가 됐건 AF가 됐건 평행 이동을 시켜 봅시다. DC를 좀 평행 이동 시킬까요? DC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서 AF와 만나도록 이렇게 좀 가지고 올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점에서 만났고요. 드디어 만났고 둘이 이루는 예각. 여긴 지금 몇 도가 되겠어요? 45도죠. 정육면체니까. 그쵸? 자, 2번에는 DC와 BF가 자, DC 여기 있죠. DC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 BF 이 두 개가 이루는 각 지금 꼬여 있죠? 안 만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이번엔 BF를 저쪽으로 평행 이동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C와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기둥에서 다음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A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EF가 이렇게 있죠. 자, 두 개 지금 꼬인 위치죠? 안 만나죠?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해줘야겠죠? EF를 들어 올리면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BC가 될 거고요. 그럼 요게 지금 예각이 될 테니까 60도가 되겠죠. 밑면이 정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요. 2번 Ac가 이거네요. Ac와 그 다음에 BE면 이거네요. 그쵸? 지금 꼬인 위치죠? 안 만나죠? 평행이동 시켜야겠죠? 요 B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두 직선이 C에서 만나고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각 기둥이니까 옆에가 지금 직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밑면이 정삼각형이고요. 옆면은 모두 정사각형인 그런 삼각기둥입니다. 두 직선 AC 여기 있네요. 그쵸? 요 AC와 그 다음에 BD 요거네요. 그쵸? B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것과 이건데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평행이동을 해서 만나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쵸? 뭐를 평행이동하면 좋을까요? AC를 평행이동하면 되지 않겠어? AC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DF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DF로 내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D에서 만났고 D가 그쵸? 요렇게 요각 얘가 이루는 각 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지금 B, D, F 세 점이기 때문에 요 세 점이 이루는 평면이 하나 존재할 거고요. 보조선 그으면 요렇게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평면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삼각형이죠. 그쵸? 요 삼각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3D 상황을 2D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그냥 보면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요. 여기 팁 보시면 상황이 잘 안 보일 때는 공간의 일부를 평면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 색깔 평면 있지? 얘를 좀 떼서 여기다가 2차원으로 좀 단순화해서 그려봅시다. 저 평면만 떼서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가 B인 거고 여기가 D인 거고 여기가 F인 겁니다. BDF가 세타니까 BDF 세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누워 있을 때보다 딱 평면으로 단순화시키니까 훨씬 잘 보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BD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DF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는 거 보이시죠? 이 두 개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됐죠? 자, 여기서 길이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요 DF를 A라고 좀 잡을게요. A라고 좀 잡아주게 되면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A가 되겠죠. 그쵸?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BF의 길이는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BF죠. 요 BF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여서 루트 2A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여기 DF는 A였죠. 그쵸? 이 DF는 A였으니까 여기는 A. 그리고 요것과 요거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루트 2A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요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보조선 내려야죠. 예, 수선의 발 떨구겠죠. 그쵸? 이렇게 떨궈주게 되면 요 길이가 지금 수선의 발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같을 거고 얘는 2분의 a가 되게 될 거고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고 우리는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니까 요것분의 요거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구해보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 루트 2a 그다음 밑변 2분의 a다가 되게 돼서 이거 지워지게 되고요. 2 루트 2분의 1이 되게 돼서 이거 유리화해 주게 되면은 4분의 루트 2입니다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이 이제 잘 안 보일 때는 평면화를 해 준다. 요 작업을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 하나 있고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것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뭐가 있었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죠? 이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직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평면과 직선이 평행한 경우 세 가지가 있었어. 그렇죠? 자, 그런데 각을 만들어내려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할 거냐면 이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각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아, 여기가 지금 스텝 4인데 오타가 났네요. 그쵸? 네 번째인데. 그쵸?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스텝으로 각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을 좀 볼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점 O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직선은 L이고요. 평면은 알파고 한 점 만나는 점은 O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직선 위에 한 점 P를 잡아요. 뭐 어디든 좋습니다. 한 점 P를 이렇게 딱 잡고요. 그다음 스텝 2, P에서 평면 알파 위에 자,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인 H를 내립니다. 요 P에서요, 알파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려주게 됩니다. 자, 요게 H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수선의 발, 요거를 내리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자,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걸 어떻게 내릴지가 궁금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문제 푸는 상황에서는 수선의 발이 내려진 경우에 대해서 예제를 풀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 부분 넘어갑시다.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요. 오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내릴 수 있고 수선의 발을 일단 찍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찍혀진 이 수선의 발, 스텝 3, 수선의 발과 원래 한 점에서 만나던 순간, 그쵸?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과 그 내가 내린 수선의 발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있습니다. 점 두 개니까 있겠죠, 그쵸? 이렇게 이어서 선분 OH를 만들게 되면, 그럼 그때 요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생기는 POH, 이것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생각보다 조금 번거롭죠. 다시 직선이 한 점을 잡고 그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서 이 한 점, 만나는 한 점과 수선의 발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을 보시고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내는 이 각을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그림 자체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정의 자체가 조금 산만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요 스텝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4번을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그런 삼각뿔이 있다고 합니다. 모서리 AD의 중점을, 자, 이게 이제 AD의 중점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CM과 지금 여기 CM 있죠. 거진 선 CM과 이 밑면이죠.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직선과 밑면, 그러니까 저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이 직선에서, 이 직선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궈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수선의 발을 떨구는 것부터가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수선의 발을 어떻게 떨궈야 되지? 할 수가 있는데 요 수선의 발을 떨구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A가 그쵸? 요 이제 지금 사각뿔에 요 딱 모여지는 꼭지점이죠. 그쵸? 자, 이것을요. 그대로 밑으로 수직으로 그대로 주저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난 지금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게 목표인 거잖아. 이 A를 이 평면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 꽂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A가 어디에 찍힐까요? 이 A는요, 여기 찍히겠죠. 요 AD와 CE, 이 대각선의 교점에 A가 그대로 이렇게 꽝 하고 찍혀 내려오겠죠. 지금 정삼각형이고 밑에도 정사각형인 거니까. 그죠? 여기에 꽝 하고 찍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A'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요 A가 요 평면으로 수선의 발이 꽝 하고 내려온 순간인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 M도 어디에 찍히게 될까? 이 M은. 이 AD라는 직선 자체가 A'D에 찍히는 거고, 그 다음 요 AM과 MD가 중점이죠. 중점이니까 요 D도 어디에 찍히게 되는 거냐면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 여기가 M'이 되게 될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게 되겠죠. 그쵸? 이 길이와 지금 이 길이도 같게 될 겁니다. 중점인 거니까요. 그쵸? 요 M이 중점이었으니까 M'도 중점으로 찍히게 되겠죠. 여기가 M에서 수선의 발을 떨군 성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래서 M에서 수선의 발을 떨궜고요. 그럼 이 수선의 발과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만나는 점 C죠. 이것을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요만큼이 세타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요만큼이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평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요 평면 그죠?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을 봐셔서 이게 바로 세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굉장히 알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니까 지금 얘를 조금 옆에 끊어서 좀 그려주게 되면 이런 상황이지, 그쵸? 요렇게 되고 수직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세타인 상황이고요. 여기가 M이고, 수순의 발 내렸고 M', 여기가 C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길이를 좀 잡읍시다. 얘가 중점이니까 요 한 변의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요만큼도 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2A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2A, 그럼 여기가 2A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 그럼 요 삼각형. 지금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이 되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죠?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요건 그 1대 2대 루트 3을 만족하게 돼서 요 MC의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a가 되게 되겠죠. 루트 3a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MC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a다 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난 지금 근데 뭘 구할 거야? 코사인 세타 구할 거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지금 수선의 발로 내린 거니까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었고 그럼 나는 코사인 세타 구할 거니까 누구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CM'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CM' 요것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Cm'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면화 시킬게요. 자, 요 밑변, 그죠? 요 밑에 있는 평면 정사각형이었는데 얘를 좀 평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었고요. 그죠? 지금 상황이 여기가 E고, 여기가 B고, C고, D고, 요 대각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대각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가 A',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여기가 M'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CM이죠. CM'이었죠. 그러니까 CM' 얘가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중점이고요. 보이시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 됐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직각 삼각형으로 인지할 수 있겠고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고 한 변이 2A다 라고 이렇게 두는 상황. 한 변이 2A다 라고 이렇게 두는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 90도고 정사각형인 거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얘는 2루트 2A. 근데 얘가 지금 A'B는 반띵인 거니까 얘는 루트 2A. 근데 그것에 다시 절반인 거니까 2분의 루트 2A.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대각선에서
반띵인 거니까 루트 2a.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죠? 이거죠? 이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정 쓰면 되겠죠? 밑변 길이 2분의 루트 2a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루트 2a 이렇게 잡아서 피타고라스 정의 써주면 되겠죠. 써주게 되면 2분의 루트 2a의 제곱 더하기 루트 2a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되겠지. 계산해주면 이거는 2분의 1a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어서 계산해주면 2분의 5a 제곱이 되게 될 거고, 따라서 빗변 CM'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a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그쵸?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루트 5a가 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a분의 루트 2분의 루트 5a입니다가 될 거고, 지워지게 되고 얘는 루트 6분의 루트 5가 되게 되는 거고, 유리화 해주면 6분의 루트 3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꽤 어려웠던 거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 이등변 삼각형과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의 성질들, 그렇죠?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일 때입니다. 수직.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직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 그치? 아까 수선의 발도 그랬고.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의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다. 이것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자,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직선 L이죠. 자, 이렇게 직선 L이 쭉 있게 되는데 여기 O에서 이제 만나고요. 요 평면과 수직이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말 뜻의 정의가 뭐냐면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는 직선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직선 알파의 모든 평면 알파, 다시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전부 수직일 때 우리는 그때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면 알파 위에는 직선이 엄청 많아요. 그쵸? 뭐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수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평면 알파 위에는요, 이렇게 점 O에서 만나는 직선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이런 직선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직선, 그쵸? L과 만나지 않는 직선,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꼬인이 있을 때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지? 이 직선을 평행이동하기로 했죠? 그럼 얘가 다시 일로 가져와서 이 직선이 이렇게 되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모든 직선은 점 O와 만나도록 쭉 모을 수가 있습니다. 쭉 모았을 때, 다 모았을 때 이렇게도 모으고 이렇게도 모으고 뭐 이렇게도 모으고 뭐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은데 이 엄청 많은 직선들, 이 모든 직선과 전부 다 L이 수직일 때 우리는 그때 직선이 평면과도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요, 문제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라고 이미 조건이 주어졌어. 이게 보장이 돼.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주어진 직선과 전부 수직 관계이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엄청난 무기를 얻은 거지, 그치? 엄청난 무기를 얻은 겁니다. 문제에서 이미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라는 게 보장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그 직선과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전부 다 수직임이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갖고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반대로. 그럼 만약에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임을 내가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면 이제 이런 그런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왜?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라는 거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임을 보이려면 모든 직선과 직선 L이 수직임을 보여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반대가 성립하려면 야, 씨, 큰일 났다.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일일이 전부 다 보여야지만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임을 보장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반대 상황은 앞길이 막막한 거죠. 왜?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보여야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괄호 2번 이 정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아주 유명한 이 정리 덕분에 우리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임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정리가 어떤 정리냐면 직선 L이 있죠. 그다음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직선 L 하고요.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일 필요가 없고 평행하지 않은 단 두 직선, 단 두 개의 직선과 수직임만 보이면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쵸? 좀 신기하긴 하죠. 그쵸? 자, 원래는 뭐야? 자, 정의가 뭐였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 하면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그 L이 수직이야. 그런데 거꾸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려면 모든 직선을 다 가져올 필요가 없고 평면 알파 위에 어떤 거 평행하지 않은 몇 개? 두 개만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두 직선과 수직임만을 보인다면 그것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직선 L이 이렇게 있죠. L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을 다 보일 필요가 없고요. 딱 두 개. 여기 하나, 그쵸?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두 직선과 땅하고 수직이다. 그리고 여기도 땅하고 수직이다. 요 사실만 보이면 그러면 이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에 알파와 전체적으로 수직이 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전부 다 수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직선, 알파 위에 모든 직선을 가져올 필요 없고요.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몇 개? 딱 두 개만 가져오셔서 그 직선이 주어진 직선과 수직 관계만을 보이면 됩니다. 그것만 보이게 되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L과 수직이다라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왜?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이 보장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직선 BF와 있죠? BF와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인 평면을 모두 찾으래요. 이 BF와 수직인 평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 위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얘가 아마 수직일 겁니다. 자, 뭐 육안상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유를 한번 써볼까요? 자, 평면이라고 써도 괜찮고 사각형도 괜찮습니다. 평면 ABCD가 수직인데 자, 이유 한번 써볼게요. 왜죠? 이 평면과 수직임을 보이려면 이 직선과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수직임을 보이면 돼. 그러면 이 BF와 누가 수직이지? 이 AB가 수직이죠, 그렇죠? BF와 AB가 수직이고요. 이 두 개가 수직이고 또 하나 보여야죠. BF와 BC도 수직이죠. 여기도 수직이죠, 그렇죠? BF와 BC도 수직이다. 그러는 거니까 이 직선이 평면 위에 그렇죠? 두 직선과 수직인 거니까 이 두 직선을 품고 있는 이 평면 전체, 이 평면 전체와도 수직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인 거니까 그러면 요 BD, 그쵸? 요 대각선, 요 대각선, 그쵸? 요 대각선도 지금 요 평면에 대해 수직인 거니까
요 대각선도 지금 BF랑 뭐가 되게 됐다? 수직이 되게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평면 자체가 수직임이 보장됐으니까 평면 위에 있던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BF란 평행인 거죠. AC는 어때요? AC는 BF랑 수직이죠. 그쵸? AC도 BF랑 수직, DB도 BF랑 수직. 왜냐하면 이 평면 자체가 BF와 수직이다라는 것이 보장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BF랑 수직인 거죠. 그래서 이 AC도 BF랑 수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DB도 수직인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직인 평면 뭐가 있을까요? BF와 수직인 평면은 요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요거. 요게 수직이겠죠? 그래서 사각형 EFGH와도 수직인 겁니다. 왜일까요? 요 BF와 여기 있는 BEF 이게 수직이죠? BF와 EF가 수직이죠? 그쵸? 그리고 BF와 FG도 수직이죠. BF와 FG도 수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하지 않은 평면 위의 두 직선 요거랑 수직, 요거랑 수직인 거니까 이 평면 전체와 수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이제는 BF와 요 HF와도 지금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직이다라고 이제 보장되는 거지. 왜? 이제 이 직선과 평면 자체가 수직인 거니까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수직이 보장되겠죠. 뿐만 아니죠. EG 요런 직선을 가져와도 BF랑 수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육면체에서 AC가 있죠. 이 평면,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AC랑 이 평면의 각의 크기인데 뭐 언뜻 봐서도 약간 수직 같습니다. 수직 같은데 90도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왜 이제 수직이 되게 될 건지 결론적으로 수직인데 보게 되면 요 AC하고 그 다음에 요 BD 요거 두 개는 수직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사각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은 수직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AC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BD인가요? BD가 수직이 되게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죠? 또 AC하고 BF도 수직이죠. AC하고 BF도 수직입니다. 자, AC하고 BF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하게 이동을 시키면 BF가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될 거고 여기서 수직일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쵸? 평행선이 그대로 온 거니까 이게 지금 직사각형일 테니까 두 개가 수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AC가 BD하고 BF하고 평행이다라는 말은 BD, BF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과 평행임을 보였으니 결국에는 AC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BFHD 그쵸? 평면입니다. 평면 요것과 직각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루는 각은 90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에서 지금 두 평면 AC 요것과 그다음 밑면이죠. 이 밑면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수직, 요것과 요것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도 그다음에 45도 나와 있고요. 자, BD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1 그다음에 BD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2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씁시다. 이거 지금 길이에 대한 비율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좀 정보들을 쓰게 되면 여기가 지금 90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 45도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도 A가 되게 되는 거고 괜찮죠. 요 길이는 1대 1대 루트인 거니까 루트 2A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90도가 되겠지, 이렇게. 그쵸? 왜냐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붙어 있을 테니까 90도가 되게 되면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90도, 30도, 60도니까 특수비를 만족하겠죠. 그쵸? 그래서 1대
2 대 루트 3이 되게 돼서 여기 요 대각선 길이가 2 루트 2a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6a다라고 요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길이를 조금 세팅을 좀 해놓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여기다가 그림이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좀 약간 가이드를 한번 그려놨는데 볼까요? 자, 세타 1부터 볼까요? 자, 직선 BD와 그 다음에 세타 1이 뭐죠? BD와 아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BD였습니다. 요 BD와 그렇죠? 이게 BD였고 아래에 있는 요 평면이 이루는 각, 밑면이 이루는 각, 그걸 세타 1이라고 할 건데, 자,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정의했었지? 자, 일단은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한 점이 여기겠죠. B겠죠. 그리고 직선 위에 한 점을 잡고 D를 이용하겠습니다. 한 점을 잡고 요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아마도 요렇게 수선의 발이 꽝 하고 찍히게 될 거예요. 얘가 F다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게요, 이 F가 요 밑면과 수직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왜 F가 수직인지 한번 볼까요? F가 수직인 이유는 뭐지? 지금 DF랑 여기 요거 요 EF인가요? 요 EF가 EF가 지금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DF와 요거 지금 CF인가요? CF도 지금 뭐죠? 이게 지금 옆면이 직사각형일 테니까 수직이겠죠. 수직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DF가 아래 평면에 포함하고 있는 얘하고 얘 두 직선과 수직인 거니까 이 DF는 이 전체 평면의 수선의 발, 수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F가 평면과 수직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그쵸?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궜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수선의 발이 이제 보장이 된 거죠. 왜냐면 밑면과 지금 요 DF가 수직임이 보장이 됐으니까. 됐죠? 그래서 난 앞으로 여기 있는 밑면과 얘는 수직인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자, 그러면 요 점과 그 수선의 발을 쭉 잇겠죠? 쭉 잇습니다. 이으면 만나게 되는 요 예각이 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타 1의 길이를 세타 1의 뭐죠? 사인 값인가요? 사인 세타 1을 일단은 구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쭉 이었는데 이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요 직선과 밑평면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었으니 지금 내가 그은 요 BF와 이것도 수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겠죠. BF와 DF도 수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왜? 요 DF는 밑면 평면과 수직인 거니까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잖아. 근데 BF는 평면 위에 직선인 거니까 이 직선도 BF랑 수직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고요. 그럼 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거니까 요것분의 요거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인 세타 1은 BD, 요게 지금 2루트 2였죠? 위에서 길이 보시면 2루트 2a분의 요 높이죠? a다. 이게 바로 사인 세타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직선 BD와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2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 2 구할 거예요. 그러면 BD와 요게 BD죠, 그쵸? 요 BD와 그 다음에 CF가 어딘가요? CF 요건가요? 요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겠네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만나도록 평행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밑에 걸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들어 올리면 이 점에서 만났죠?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세타 2가 되게 되는 거겠네요.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탄젠트 세타 2를 묻고 있는 거니까, 자, 요 세타 2를 탄젠트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조선 긋게 되면 여기 지금 직각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인 거니까 직각이게 될 거고, 탄젠트 세타 2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지금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6루트 a였으니까
루트 6a였으니까 루트 6a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2a죠. 루트 2a가 되게 돼서, 그래서 탄젠트 세타 2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 요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도 되겠을 거고요.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2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게 돼서 약분되게 되고,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2 루트 6분의 1인데 유리화 해주면요, 얘는 12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정의들 있잖아, 그치?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리고 이 DF가 평면과 수직임을 보이는 순간,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수직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수직, 그쵸? 요 수직이 보장이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됨을 보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 8번 풀면 될 것 같네요. 각 정다면체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모서리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구해보자. 자, 꼬인 위치 한번 가져와 볼까? 요거하고 요거 꼬인 위치죠. 그렇죠? 이럴 때 만나지 않은 두 직선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평행이동한다. 그렇죠?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여기는 90도가 될 테니까 둘의 꼬인 위치는 90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요거하고, 그죠? 이게 지금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죠? 자, 이게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인데 요거 두 개 또 직선과 직선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평행이동하시면 요 옆면이 전부 다 정삼각형일 테니까 이 각도는 60도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정사면체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이것과, 그쵸? 이것이 꼬인 위치에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하려고 봤더니, 뭔가 이렇게 입체도형을 삐져나가서 연장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얘가 평행한 거, CD와 평행한 걸 그리려고 했더니, 요렇게, 좀, 그쵸? 이 난감해지죠? 난감해집니다. 이걸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사면체니까 모든 면이 정삼각형일 거야. A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떨구시고요. 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구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 같은 거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에서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떨구면 똑같은 점 M에 꽁하고 찍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밑면도 정삼각형이었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같은 점 M으로 모이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이렇게 내렸고 요 길이 똑같고 여기도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내가 A, B, M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보이시죠? 그쵸? 요 삼각형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고, 이 삼각형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나요? 요 CD와 얘와 수직이고 얘와 수직인 거죠? 그러면 이 평면 ABM은 이 직선과 완전 수직이겠죠.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써드릴게. 지금 직선 CD라는 직선은 평면, 네모라고 쓰셔도 괜찮고 평면이라고 말로 써도 괜찮고, 평면 여기 세모가 되겠죠,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평면 ABM과 수직이 되게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CD라는 직선이 평면 위에 AM이라는 직선과 수직이고, CD라는 직선이 BM과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을 품고 있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임을 보였으니 이 평면 전체가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걸 보인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직선과 수직이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걸 보였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가지고 와도 CD와 평행하죠. 그러니까 난 평면 위에 요 AB, 평면 위에 AB가 있으니까 이 AB도 CD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게 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평면이 수직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을 가져와도 수직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서 오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